뭐라고? 주말 알바생 주제에 내가 통역을 한다고? 회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정말 내가 통역을 해낸다면 월급을 10배로 올려주지.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비웃음, 의심, 동정. 그 어떤 것도 기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4개 나라에서 살았다는 것을, 지금 명문 통번역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이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내 이름은 서지연. 27살. 주말마다 강남 한복판 한빛그룹 최민준 회장 댁에서 청소를 한다. 지안 씨, 이 방도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냥 주말 알바생이라고 생각한다. 걸레질이나 하는 평범한 사람.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 집에서 청소를 한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평일엔 통번역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졸업을 3달 앞두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를 떠돌았다. 외교관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각 나라 언어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달라졌다. 학비를 벌어야 했다. 생활비도 필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일이었다. 지안 씨는 주말만 나오니까 편하겠네요. 비서실 윤서연 대리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다. 비아냥처럼 들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투명인간이다. 아무도 내게 관심 없다. 그냥 주말에 와서 청소하고 가는 사람. 그게 편했다. 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차장, 통역사 연락은 됐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다. 나는 2층 계단을 닦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강태우 차장의 당황한 목소리. 2시간 후에 독일 투자자들이 온다고. 100억짜리 계약인데 통역 없이 어떻게 해? 회장님의 고함이 터졌다. 순간 내 손이 멈췄다. 독일어. 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을 열어야 할까? 주말 알바생이 나서면 어떻게 될까? 다른 통역사를 급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다고. 망설임은 짧았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1층까지 울려 퍼졌다. 모든 대화가 멈췄다. 계단 위에 서 있는 나를 모두가 쳐다봤다. 청소 도구를 든 채로. 뭐라고?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독일어 통역 말씀이시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지안 씨, 농담 그만해요. 윤서연 대리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강태우 차장은 달랐다. 그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지안 씨, 정말 독일어를 하실 수 있나요? 네. 어느 정도요?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비웃었다. 주말 알바생이 통역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일이나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강태우 차장이 나섰다. 회장님,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차장, 정신 나갔어? 100억짜리 계약을 주말 알바생한테 맡기자고? 침묵. 나는 한 걸음 내려갔다. 회장님,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지. 회장님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좋아. 그럼 해내면 정식 직원으로 뽑아주지. 월급도 10배로. 하지만 실패하면 다신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2시간 후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2시간이 흘렀다. 나는 청소복을 벗고
강태호 차장이 빌려준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거울을 봤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할 수 있어. 회의실 문을 열었다. 회장님이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독일 투자자 2명이 이미 앉아 있었다. 60대 남성 마르틴 슈미트, 40대 여성 안나 베커. 자리에 앉자 마르틴이 독일어로 물었다. 오늘 통역을 맡으신 분인가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다. 네, 서지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독일어였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다. 안나가 미소를 지었다. 발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베를린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긍정적인 신호였다. 회의가 시작됐다. 마르틴이 복잡한 투자 조건을 설명했다. 기술 용어들이 쏟아졌다. 5년간 300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기술 이전과 품질 보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통역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다. 안나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는 어떤가요? 단순 통역을 넘어선 질문이었다. 나는 회장님께 정확히 전달했고 회장님의 답변을 독일 비즈니스 문화에 맞게 다듬어 통역했다. 독일 사람들은 직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선호한다. 그걸 알았다. 회의가 끝날 때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마르틴이 웃으며 말했다. 통역사분 덕분에 이해가 정말 쉬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서 초안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이 의자에 기댄 채 나를 바라봤다. 서지안 씨. 네, 회장님. 정말로. 주말 알바생이었습니까? 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죠?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약속한 대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월급도 10배로. 귀를 의심했다. 정말입니까? 통번역 보조직으로 비서실 발령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강태호 차장이 내게 다가왔다. 지안 씨,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하지만 윤서연 대리의 표정은 달랐다. 불쾌함이 역력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주말 알바생이었던 내가 정식 직원이 됐다. 월급도 10배. 꿈만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이게 정말 시작일까? 아니면 더 큰 시련의 시작일까?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8시 비서실 책상에 앉았다. 창가 쪽 작은 자리였지만 어제까지 걸레를 들었던 내게는 꿈만 같았다. 컴퓨터, 전화기,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명패. 서지안 통번역 보조.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윤서연 대리가 내 책상 앞을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다. 아, 그 자리 원래 김 대리 자리였는데 다른 팀으로 밀려났어요. 옆자리 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누군가 자리를 빼앗긴 거죠. 가슴이 철렁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줄을 서는데 앞 사람들이 뒤돌아봤다. 어제까지 청소하던 사람이 갑자기 직원이래요. 운 좋긴 하네요. 실력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정규직이라니. 나는 조용히 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다. 혼자였다. 그때 강태호 차장이 내 앞에 앉았다. 지안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차장님의 위로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윤서연 대리가 다가왔다. 차장님, 오후에 중국 업체 미팅 있잖아요. 중국어 통역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시험하는 눈빛이었다. 지한 씨가 중국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오늘은 좀 더 까다로운 미팅일 텐데요. 윤 대리의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다. 오후 3시 중국 업체 대표 리웨이 부사장과 왕민 지사장이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50대,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리웨이 부사장이 중국어로 물었다. 통역 경력은 얼마나 되나요? 정식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솔직하게 답했다.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불안한 신호였다. 회의가 시작됐다. 리웨이 부사장이 일부러 어려운 중국 사자성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우리는 36개 중 상책으로 가려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중국 고사성어. 단순히 번역하면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한국 상황에 맞게 풀어냈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왕민 지사장이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정문화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 해석이 필요한 질문이었다. 지사장님, 한국의 정문화는 신뢰관계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관시와 비슷한 개념이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왕민 지사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 관시로 접근하면 되겠군요. 회의가 끝난 후 리웨이 부사장이 말했다. 통역사님,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문화까지 이해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중국 업체가 나간 후 윤서연 대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지한 씨, 통역할 때 자기 해석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통역사는 기계처럼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됩니다. 괜한 해석은 오히려 방해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과연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곳인가? 일주일이 지났다. 중요한 미팅마다 불렸지만 직장에서 내 자리는 여전히 애매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다. 전 직원 긴급 회의래요. 대회의실에 모두 모였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회사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프랑스 본사와의 합작 투자 계획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비서실 직원뿐입니다. 순간 비서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보안팀과 함께 내부 조사를 시작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분위기가 최악이었다. 복도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이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윤서연 대리가 내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지한 씨,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주말 알바 출신이 이런 일까지 연루되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내가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다. 시선들이 따가웠다. 혼자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다. 오후 3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영어였다. 네, 자료는 이미 전달했습니다.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죠? 목소리가 익숙했다.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살폈다. 총무팀 한국철 과장이었다. 다음 주 프랑스 본사 미팅도 무산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서를 냈으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정보 유출의 진상이었구나. 한 과장이 전화를 끊고 사라졌다. 나는 급하게 강태우 차장을 찾아갔다. 차장님, 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방금 들은 내용을 전했다. 차장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말 확실해요?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영어로 보상금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과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한 씨가 여러 언어를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한 과장을 관찰했다. 점심시간마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했다. 수요일 오후 한 과장이 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중국어였다. 정보가 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계속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통화하면 안 들킬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중국어도 이해했다. 목요일엔 일본어로 전화했다. 다음 프로젝트 정보도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엔 프랑스어까지 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죠. 나는 모든 내용을 차장님께 보고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차장님이 즉시 보안팀에 신고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철 과장이 보안팀에 연행됐다.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이 다시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배신자를 찾아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앞으로 향했다. 이번 일을 해결한 결정적 역할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나를 바라봤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서지한 통역사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러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덕분에 회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색했다. 이런 주목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한 씨,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윤서연 대리도 달라졌다. 지한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편견이 있었네요. 점심시간엔 혼자가 아니었다. 지한 씨, 같이 앉아도 될까요? 다른 팀 직원들이 먼저 다가왔다. 회사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일주일 후, 회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지한 씨, 다음 주 중동 출장 동행 가능한가요? 중동이요? 두바이에서 큰 계약건이 있어요. 아랍어 가능하죠? 솔직히 말했다. 기본 회화 정도는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강태우 차장이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지한 씨. 정말 인정받는 거예요. 일주일 후,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다. 사막 위에 세워진 화려한 도시가 눈에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현지 파트너사 사무실, 아메드 대표와 파리드 이사가 우리를 맞았다. 환영합니다. 아메드 대표가 아랍어로 인사했다. 나도 아랍어로 답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이 놀랐다. 한국분이 아랍어를 하시다니. 회의가 시작됐다. 처음엔 순조로웠다. 그런데 갑자기 파리드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장님이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중이었다. 이건 우리를 무시하는 조건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회장님이 당황하셨다. 지한 씨, 뭐가 문제죠? 나는 곰곰 생각했다. 중동 문화에선 체면과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 회장님,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휴식 시간에 아메드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대표님, 어느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계약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은 서로 윈윈하자는 뜻이었어요. 표현이 부족했나 봅니다. 중동식 비즈니스 예절에 맞게 다시 설명했다. 상호 존중과 장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아메드 대표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네요. 회의가 재개됐다. 나는 회장님께 조언을 드렸다. 회장님, 먼저 그분들 회사의 성과를 칭찬해 주세요.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이 내 조언대로 하셨다. 귀사를 정말 존경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파리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이 성사됐다. 아메드 대표가 악수를 청했다. 통역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지한 씨가 없었으면 계약 무산될 뻔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언어뿐 아니라 문화까지 이해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두바이의 야경이 보였다. 믿기지 않았다. 몇 달 전엔 주말 알바생이었는데 이제 중동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지한 씨, 앞으로 해외 업무 전담해 주세요. 정말요? 당신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창밖 구름들이 하얗게 펼쳐졌다. 내 미래도 저렇게 열리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 회장님이 나를 불렀다. 강태호 차장도 함께 있었다. 지한 씨, 제안이 있어요. 네, 회장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팀장으로 어떻습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팀장? 이라니요? 당신만한 적임자가 없어요. 강태호 차장이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지한 씨. 하지만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새 사무실로 이사했다. 15층 창가 자리.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문에 붙은 명패를 봤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서지한 팀장.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팀원을 뽑았다. 영어 전공 정수민, 중국어 전공 이현주, 마케팅 경력자 박준호. 첫 팀 회의. 안녕하세요, 서지한입니다. 팀장님, 잘 부탁드려요. 그들의 눈빛은 편견이 없었다.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나를 봤다. 3개월이 지났다. 유럽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회장님이 분기 발표에서 말씀하셨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덕분에 해외 매출이 40% 증가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더 이상 주말 알바생이 아니었다. 그냥 서지한 팀장이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또 제안하셨다. 지한 팀장, 후배 양성 프로그램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학력이나 배경보다 열정과 잠재력을 보는 거죠. 당신처럼요. 가슴이 뛰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드림 브리지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언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지원 가능했다. 첫 교육생들을 만났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영어를 배운 20대. 공장에서 일하며 중국어 공부를 놓지 않은 30대. 모두 과거에 나와 닮아 있었다. 환영합니다. 함께 성장해요. 3개월 후 수료식. 회장님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내가 축사를 맡았다. 연단에 섰다. 심장이 뛰었다. 안녕하세요, 서지한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회장이 조용해졌다. 사실 저는 주말 알바생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몇 달 전까지 이 회사에서 청소를 했어요. 그게 제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의 눈이 커졌다. 통번역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에서 살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달라졌죠.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용기를 냈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진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은 거였죠. 윤서연 대리가 눈물을 훔쳤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나아가느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교육생들뿐 아니라 임직원들까지 모두 일어섰다. 수료식이 끝나고 교육생들이 다가왔다. 팀장님, 정말 용기가 나요. 저도 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강태우 부장님이 말씀하셨다. 지한 팀장, 정말 멋있어요. 이제 진짜 리더가 됐네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집으로 가는 길,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오늘 내 과거 다 얘기했어. 어떤 기분이야? 시원해.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어. 지안아, 정말 자랑스러워.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 몇 달 전 주말 알바생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니, 사실은 달라진 게 아니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거였다. 주말 알바생 서지안에서 팀장 서지안으로,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된 서지안으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작은 용기만 있다면.